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이제 유닛 12의 두 번째 질문을 같이 볼 겁니다.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어떤 작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작가가 엄청나게 철학적인 이야기를 이제 책으로 기술을 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책을 쓰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용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 파악하는 거 되게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책을 쓰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들 잘 확인하면서 같이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지금 지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강조하지만 단어 꼭 하고 와야 됩니다, 지금. 단어 지금 안 됐는데 지금 강의 보고 있으면 빨리 멈추고 단어부터 먼저 암기하세요. 알겠죠? 단어 암기 안 한 상태에서 내용 아무리 봐봤자 의미 없으니까 단어부터 암기한다. 알겠지? 자, 그럼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호수 옆에 오두막을 짓고 살았고 그곳에서 경험에 대해 월든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소로는 사회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밖에 살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독자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기 조언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할 수 있게끔 이제 조언을 한 겁니다. 소로는 책에서 월든 호수에서 지냈던 시기의 일상활동과 그가 관찰한 동물에 관해서 썼다. 일상활동, 동물. 가까운 곳에서 만났었던 사람들, 자신이 먹이를 줬었던 다람쥐, 서로 싸우는 것을 지켜봤던 개미, 얘네들, 호수가 어떻게 얼어붙는지, 남자들이 와서 얼음을 주워 모았는지, 봄의 귀한 등등 아주 다양한 내용들을 지금 여기에서 기술했죠. 소로는 월든을 통해서 스스로의 삶과 삶의 신비를 탐험하라고 독자들을 독려했고 걸작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얘가 지금 필자가 말하고 싶은 부분을 강조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제목은 월든에 담긴 소로의 인생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인생관이라는 것은 결국 주장하는 건 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바로 문장으로 가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묶으면 되는데 이 지문의 내용은 지금 책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게 막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만약에 학교에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얘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봐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단순히 해석해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가 이제 단순화하면서 그의 삶을 어떠한 비례해서 그의 삶을 단순화한다면 그러한 우주의 법칙은 덜 복잡해질 거고 덜 복잡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고독은 고독이 아닐 거고 가난도 아닐 거고 약점도 아닐 것이다. 만약에 네가 짓는다면 성을 공개해. 너의 그 일한 것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있어야 할 곳이다. 이제 지금 놔라. 그 기본 근간을 그것들 아래에서.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이게 충남외고에서 나왔었던 이제 충남외고가 이 월든이라는 책을 시험 범위로 책 한 권을 다 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얘가 의미하는 거를 다 찾아야 돼서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방금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이제 단순합니다. 삶을 단순화하고 그렇게 단순하게 살다 보면은 단순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면 복잡한 건 없어질 거고 고독도 고독이 아닌 게 되고 가난도 가난이 아닌 게 되는 거고 단순하게 우리가 삶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 정도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고 요 정도 해석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문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들 간략하게 짚어보자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뭐 문법이라기보다는 뭐 어휘, more 반대되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쵸 where 나온 거 요거 하나 확인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1845년 이 사람이랑 얘 동격입니다. 자, 명사, 콤마, 명사 다시 얘네들은 동격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유명한 미국 작가인 이 사람은 지었습니다. 오두막을
월든이라는 그 호수 그 옆에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숲속 깊이 그리고 far away from everyone else 모든 다른 사람과 멀리 떨어진 그곳에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그는 살았습니다. 오두막에 2년 동안 그리고 2개월하고도 이틀 더 그리고 나중에 책을 썼고 이거라고 불리우는 책이죠. 그의 거기에서의 경험에 대한 그 책을 썼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는요. 시간 확인해야 되고요. 1845년 시작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보면요. 오두막에서 얼마의 시간을 살았는지 봤더니 2년하고도 2개월하고도 이틀이죠. 사실 뭐 이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치 불일치 같은 경우로 확인할 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있었는지 내용으로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2년 2개월 이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콜드 다운 부분에 ing 안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살았던 경험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 내용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소로는 느꼈습니다. 목적어인데 얘는 가주어입니다. 이것이 필수적이라는 걸 느꼈대. 뭐가 필수적이냐면 사는 것인데 outside of society 사회의 밖에서 사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느꼈습니다. In order to 무엇을 위해서 완전하게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 밖에 살아야 된다고 느꼈대요. 그의 사회에 대한 생각은 차지합니다. 그 책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집중하면서 뭐에 집중하냐면 어떠한 그 걱정이죠. 우려. 어떠한 걱정, 우려를 집중하면서 근데 그 우려, 걱정이라는 게 그 걱정이라는 게 어떤 걱정이냐면 사람들이 보내는 거죠. 너무 많은 시간을 뭐 하는데? 노력하는데. 무엇을 노력하는데? 버는데, 돈을. 어떤 돈이냐면 그들이 지금 여기에서 감사해하지 못하는 살아있다라는 것에 여기 내용 정리됩니까 지금? 자, 지금 좀 천천히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이 사람은 지금 소로는 지금 느꼈어요. 이거 가주어 확인하시고요. 진주어 중요하니까 표시하시면 되고요. 인오덜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표현 점검하시면서 완전하게 그것에 대한 이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요. 사회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 대한 생각은 이제 우리가 책의 일부를 차지했고 그리고 집중하면서니까 얘는 분사구문 확인하시면 돼요. 뭐에 집중하냐면 그 걱정에 집중하면서 어떤 걱정이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는 거죠. 돈을 버는데. 그쵸? 근데 그 돈이 대한 게 어떤 돈이냐면 그들이 감사해 하지 못하는 그 돈이에요. 살아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쵸? 응. 자, 정정할게요. 여기에서 돈을 수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보면 so가 나왔죠. so가 나왔고 여기 that이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돈을 버는 것에 노력을 하는데 써서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다라는 것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그 걱정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지금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분사구문 맞아요. 그리고 얘 지금 이제 concern을 수식하는 부분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이 that에 대한 부분이 so that 구문이 걸려서 여기에서 그들이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에 감사해하지 못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소로의 충고는 그 독자들에 대한 그 소로의 충고는 뭐였냐면요. 쓰라는 거였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뭐 하는데 생각하는데 깊이 뭐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요 부분이죠. 이 사람이 지금 어드바이스 하고 싶은 거는요. 그들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생각해 보라고 지금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해 가고 있습니까, 지문? 자,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책의 그 나머지는요. 뭐 하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일상 활동을요. 그 시간에 대해서 그가 보냈었던 월든 호수에서 그는 종종 걸었어요. 마을과 가장 가까운 곳까지 걸어갔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썼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그가 만났었던 거기에서. 근데 소로는요. 보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의 시간을 어디에서? 자연에서. 그리고 그것은 그가 썼던 것이래요. 뭐에 대해서? 그 대부분에 대해서 쓴 겁니다. 가장 많이 쓴 거라는 거죠. 그럼 이 더 모스트. 이 더 모스트가 의미하는 거는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자연에서 시간을 보낸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이어서 가볼게요. 그는 묘사했습니다. 무엇을 묘사했냐면요. 다람쥐를 묘사했는데 어떤 다람쥐냐면 그가 먹이를 주었던 다람쥐 그리고 개미인데 그가 보았던 개미예요. 그가 보았던 개미인데 자, 이어서 봐보면 여기에서 이 부분 정정해서 지워서 그가 싸우는 것을 보았던 거죠. against each other. 서로 싸우는 것을 봤었던 그 개미들과 그리고 그가 먹이를 줬던 다람쥐들을 묘사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을 때 그는 썼어요. 또 뭐에 대해서 썼냐면요. 어떻게 호수가 얼었고 그리고 호수가 언 것과 함께 어떻게 그 남자들이 마을에서 와서 함께 얼음들을 주워 모아갔는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끝나갈 때 그가 기쁘게 썼습니다. 묘사했습니다. 무엇을요? 봄의 return, 돌아옴을요. 자,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거 문법적으로 한번 좀 점검해보고 내용적으로 갈게요. 자, 여기에서 듀어링 나왔으니까요. for랑 비교해서요. for는 안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 다음 이제 and로 계속 이어지는 병렬 구조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but이 나왔기 때문에 흐름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순서나 삽입의 출제 포인트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는 어떤 것들을 이제 이 사람이 글로 썼는지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보자면 여기 이제 한글 해석으로 좀 밑줄을 치고 넘어갈 건데요. 자, 일상 활동에 대한 것들이고요. 만난 사람들 썼고요. 자연에서 보냈고요. 그리고 그게 가장 많이 쓴 거였습니다. 그럼 다름쥐와 서로 쏘는 개미들에 대해서 묘사했고요. 호수가 어떻게 꽁꽁 얼어붙었는지 자연에 대한 얘기 썼고요. 얼음을 주워 모았는지 썼습니다. 그리고 봄의 귀환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자세하게 알아놓는다면 훨씬 더 내용적으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적으로는요, 딱히 어렵거나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드는요, 끝납니다. 소로의 그 말하는 그 독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to become explorer, 탐험가가 되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데요.
비록 그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면 그가 원한 건 아니야. 그들이 탐험하라고, 세상을 탐험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그는 촉구합니다. 그들이 탐험하라고, 뭘 탐험하라고? 신비로운 그들 자신의 생각과 삶을 탐험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이 지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겠죠. 주제와 가장 연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문장은요, 우리가 암기를 해놓아도 서술형으로 나오든가 주제 문제라든가 빈칸이라든가 이런 포인트로 자주 나올 수 있으니까 점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오래전에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이 소로스의 이 걸작은요, 여전히 많은 가르침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책의 마무리 정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핵심 주제와 같은 경우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소로에 대한 책의 웰든에 대한 내용을 끝냈고요. 이 지문 같은 경우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내용 정리하셔야 되고, 내용 정리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뒤에 보면요, 워크북도 있거든요. 그것도 반드시 꼭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지문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한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문제의 특성이 여러 번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어제 선생님이 보여줬잖아요. 그 여러 번 생각해야 되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를 반드시 꼭 맞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랑은 다시 이제 13과 지문, 랍스타 지문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재밌는 내용으로 또 같이 우리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고, 그리고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열심히 복습하시고요. 뒤에 워크북 풀어주세요. 안녕!